만약에 불이 나서 급박한 상황이면 나는 놔두고 할머니 모시고 나가라.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근데 진짜 했는데 불나면 살려주세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시간이 되거든. 미랄. 우리 여기 여기 캠핑장 왔다가 예, 예. 여기 캠핑장 사장님이 계시길래 그냥 예고 없이 네. 또 건축을 가르쳐 주시는 건축사님이십니다. 네, 저는 조원용 건축사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셨고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아 이랬구나 했던 게 바로 문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가끔 네. 우리는 뉴스에서 불행한 소식을 듣곤 해요. 네. 어디에서 화재가 나서 5명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10명이 네. 숨졌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잖아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들을 때 제가 99% 확신하는 건 뭐냐면 네. 그 문은 안 여닫인 문이었을 것이다. 안쪽으로 열리는 거. 사실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정전입니다. 밤에 정전이 됐다거나 또는 무창실, 지하실 같은 네. 데죠. 그런 데서 불이 나서 정전이 되게 되면 완전히 암흑에 사람의 이성이 살아있으면, 대뇌가 살아있으면 네. 어디가 나가는 문이지라고 인지하면서 나갈 수 있지만 위난 상황에서는 대뇌가 딱 멈춰버려요. 무조건 밀어붙이는구나. 소위 말하는 파충류의 뇌간만 살아남아서 본능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문 쪽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이 바깥 여닫이 문이면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문이 안 여닫이 문이면 네. 안 열리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이거 당기는 문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당기고 열고 나오면 되는데 네. 여는 도중에 뒤에서 사람들이 그렇지. 밀어붙여요. 그래서 나중에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소방관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 쓰러져 있는가. 문 앞에. 그래서 아, 우리가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곳은 목수에게 또는 건축사에게 이 문은 안으로 열게 해주세요. 출입문은 바깥쪽으로 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왜 없냐? 안 가르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가르치지 그러네. 않았기 이건 처음 때문에. 들어봤어요. 공사하는 사람들 또는 설계한 사람들은 대충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시켜줘서 네. 그렇게 달아줘서 쓰고 있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것이고 나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내가 또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저희가 대개 설계할 때 1제곱미터당 1명 정도로 봐요. 그러면 300명 정도에 모이는 공간이라고 대충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경우에 문의 여는 방향은 피난 방향으로 열어야 된다. 아, 그 건축법이 있어요? 건축법에 있어요. 아. 그럼 피난 방향이라는 말은 무슨 여닫이 문이겠어요? 나가는 쪽으로 바깥 바깥 여닫이. 여닫이. 네네. 아, 200명이 모이는 2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의 경우는 마음대로 돼요. 안 여닫이로 해도 상관이 없게 이렇게 굳이 되는 거죠. 그럴 예. 필요는 없다. 예. 우리 집은 건축법에 딱 맞게 지어졌어. 네. 완벽하게 건축법을 준수해서 지어졌어 라고 하는 집은 몇 점짜리 집일까요? 100점 아닐까요? 그러면은? 국가고시 몇 점이면 합격해요? 60점? 60점이 합격하죠. 예, 맞아요. 아 60점만 넘으면 아, 그래서 네. 건축법에 딱 맞게 지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집은 60점짜리다. 비장애인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맞아요, 60점이라면 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70점, 80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베리어 프리에 대한 권고가 있긴 한데 이 정도까지만 지키면 되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만 지키면 돼서 권고라서 네, 맞아요. 네, 안 강제성 지켜도 없고. 베리어 프리 한 건물이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 기준도 역시 네. 최소한의 맞아요. 기준을 늘어놓은 그 것이기 때문에 턱걸이만 그래요. 해도 베리어 프리 건물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네, 그- 경사로는 막상 했는데 구경해 실제로 보면- 온생 가면 못 올라가고. 미랄. 재난 상황에서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빌라 4층에 살고 있는데 진지하게 가족들한테 했던 얘기가 만약에 불이 나서 급박한 상황이면 나는 놔두고 할머니 모시고 나가라.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근데 진짜 했는데 불나면 살려주세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시간이 되거든 혹시 시간이 되거든 수건에 물을 적셔서 얼굴만 덮어주고 나가라. 그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이고 네. 무거운 질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재가 나면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지식사. 예, 질식이에요.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질식이에요. 네. 지식으로 먼저 죽죠. 예, 질식을 하게 만드는 우리 실내에 사용하고 있는 내부의 마감재들이에요. 우리 실크 벽지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실크 벽지가 실크 아니에요. 실크 비닐이에요. 같은 백지죠. 실크 아, 같지 않아요. 그냥 비닐이에요. PVC가 얇게 발라져 있는 비닐 벽지예요. 네. 가죽 잠바가 가죽 아닌 거랑 똑같구나. 레자? 예, 그래서 거기서 유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 사용하고 있는 싱크대 있잖아요. 네. 싱크대가 원목 아니죠.
예. 그게 PB라고 해요. PB. 파티클 보드 같은. 예,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는 톱밥 찌꺼기하고 본드랑 본드하고 압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속에 본드가 많기 때문에 큰일 났네. 이게 화재가 나면 거기서 맞아.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내 거의 대부분의 재료가 마감재가 유지 관리하기, 마감재가 네. 유지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바로 그런 화학 재료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화재가 나면은 대피를 못 해요. 아파트 사세요? 네. 예. 아파트의 경우에 발코니가 있잖아요. 네네. 아파트 발코니는 대피 1차 공간이에요. 아 그러네. 안에서 불이 나면 닫아버리고 예. 나가버리면 연기를 차단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이 발코니를 확장해 버리면 대피 공간이 없어진다. 일단 최소한 발코니는 확장하지 말고 그냥 마감재도 다 원목으로 해버리면 되겠네요. 부자가 돼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장애인이 한 명 이상 사는 집은 대리석으로 인테리어 하면은 정부에서 돈을 대주면 되죠. 내가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예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벽지 때문에 우리가 유독가스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건축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해결책이 분명히 되긴 하는데요. 도파. 그러면은 혹시 엘리베이터가 막히면은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사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비상발전기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집에 정전이 돼도 엘리베이터는 움직여요. 그런데 이걸 타면 안 돼요. 네. 왜 타면 안 되냐면 소방관이 타야 돼요. 아, 일반 건물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엘리베이터 내에 갇힐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갇힌 상태에서 질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그랬었잖아요. 예, 내리고라고 하는 내리고 또는 살리고라고 하는 제품이 살리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살리고. 발코니에 설치하는 거예요. 뚫어요. 원래 발코니에 뚫려 있는 채로 여기에 리프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타면 그 무게 때문에 내려가고. 쑥 내려가요. 그 아래층까지. 예. 아래층까지 내려간 다음에는 옆에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 타고 쭉 내려가. 그 다음에 그 나 아래쪽에 봤어요. 또 쑥 내려가고. 어찌됐든 그게 만약에 법으로 의무화가 되면은 진짜 획기적인 사람을 살리는 장치가 그러네. 불났을 때 그냥 발코니가 살아 있고 발코니에서 살리고 내리고 타면은 그렇죠. 탈출할 수 있네요. 그렇죠. 휠체어가 너무 무거워서 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애석하게 휠체어 이 사이즈는 못 들어가는. 없죠. 예, 그래서 아이고. 이게 사실 탈출이니까 휠체어 쓰지 말고 그냥 거기다 사람만 얹어야지. 미랄. 베리어 프리 할 때 가끔은 이게 장애 영역별로도 약간 충돌이 나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장애 턱을 정도에 따라서. 없애면 또 문이 많이 없으면 시각장애인들은 굉장히 길 찾기가 힘들어요. 길에 턱이 있으면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네. 휠체어 장애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불편하잖아요. 매번 턱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분이 이걸 아이디어를 내서 바닥에 사포같이 밟으면 느낌이 까치. 나는 거. 카페트도 아니고 사포도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 휠체어 지나가기도 편하고 시각장애인도 다니면서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고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건축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답이 없을 줄 알고 아까 대피라든지 이런 걸 여쭤봤는데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못 찾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나오고 건축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저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장애인 살림이 리더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지를 질문을 드리는 통로가 그 사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네. 건축을 온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오늘도 저하고 잠깐 문 이야기도 하고 네.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게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안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인 가르치지 않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몰라야 마음대로 공급할 수 있어요. 사람이 소비하는 소비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소비재 중에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집이에요. 최소 몇 억에서 몇십억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몇만 원짜리 물건 하나 구하려고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서치하고 리뷰를 보고 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네. 그 몇십억짜리 집을 선택하는데 나한테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오를까 말까만 보죠. 재화가 본질이 아니고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생명을 지켜주는 집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사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중에서는 또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들에게 맞는 건축은 어떻게 공급이 돼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온 국민이 함께 하게 된다면 당연하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희가 다니면서 건축적인 얘기. 네, 장애인 시설은 무조건 그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내장 마감된 다 대리석으로 해달라고 하고 내리고 살리고 꼭 달아달라고 하고 흑백 건축사도 또 넷플릭스에 좀 만들어달라고. 흑백 건축사 네. 좋네. 흑백 건축사 하면은 심사위원으로 조 아저씨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동안 승준쌤하고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던 그런 얕은 그런 재미 위주의 그런 대화에서 조금 갈증이 있었는데 오늘 상당히 철학적이고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값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또 우리 이 캠핑장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배불리 있는 상태에서 수준 높은 대화를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야외 촬영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 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부터 주식의예요. 주식의. 맞아.